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수학의 그 이유라고 할까요? 네. 비욘드입니다 오늘. 자, 우리는 그동안 같이 우리 친구와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수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수의 이해는 어떻게 보면 수의 체계, 네. 수학이라는 개념의 위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치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생각의 재료를 언어로 가지면 아주 폭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를 이해를 하면 네. 우리는 이 수를 통해서, 이 수라는 재료를 통해서 수학적인 상상력을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동안 복수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의 문제,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문제, 그 다음에 정수의 문제, 자연수의 문제까지 아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연수의 세계밖에 우리는 접촉하지 못했는데, 하나씩 뭐 음수를 발견했을 때 자연수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정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발견하고 우리는 유리수, 무리수로 또 확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 허수를 통해서 실수, 허수를 했고, 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복수수라는 가장 최상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다음에 기하학을 통해서 2차원적인 평면의 넓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피, 입체적인 그 부피를 구하는 것도 확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들이 새로 개발이 되면 함수가 fx, 예를 들면 사칙영산도 일정한 규칙을 갖고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설명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가장 중요한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과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은 아주 0에 가까울 정도로 잘잘 쪼개는 게 이제 미분이고, 네. 그런 것들을 나눈 걸 쌓아 올리는 거를 적분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적분이라는 학문이 더 오래된 학문이었고, 그리고 이게 발달해서 이제 근대에서는 이 수학에 대한 응용으로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잘 영상을 보시면 확률의 모순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학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오랫동안의 수학적 사고를 갖고 오늘 이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찍었던 영상 중에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곡선, 표주박을 갖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몇 개의 단서를 갖고 이 표주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네. 이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상력을 지금 들으려고 만났습니다. 저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이랑 되게 물리의 차이기도 한데, 사실 보통 이렇게 표주박 같은 거에 넓이를 구하라 하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발상 중 하나는,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우리가 뭐 액체든 기체든 얼마만큼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들으면 그냥 물을 이런 일정한 크기의 이런 박스 안에 그냥 물을 담아서 여기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해서 이게 몇 번 담길 수 있냐, 또는 반대 작업으로 물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몇 번 또는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사실 할 수 있는데, 사실 수학은 이거랑 다르게 좀 더 어려운 이유는 물리나 과학은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험적으로 눈에 보이게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보자면은 뭐 그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표주박이 있다고 치면은, 먼저 우리가 이 표주박이란 건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원, 이런 걸로는 사실 바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새로운 도형을 보면은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걸로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도형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얘가 좀 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접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기하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 밑변의 길이랑 이 높이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사실 넓이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면 뭐하냐, 여기 넓이 우리 알 수가 없고
이런 넓이 알 수 없고 이런 넓이 알 수 없고 이런 넓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추정을 하면 이거를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꽉 들어차는 직사각형을 하면 A라고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실은 A는 B보다 크다라는 공식을 우선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A가 B보다 크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방식이 총 3가지인데 일단 하나하나 모두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아는 것에부터 시작해보자. 아는 것에서부터. 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뭔 말이냐면 약간 우리가 근사치로 일단 내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넓이 우리 당연히 알 수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편히 알고 있는 곡선 하면은 일단 원을 떠올리기가 쉽죠. 왜냐면 원은 이 둘레 자체가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가 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원과 다를 수도 있고 원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보고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원이 생겼다고 쳐보죠. 그럼 이 길이는 이 반원의 둘레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유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 면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해본다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 반원 넓이 부분을 뺀 거, 요만큼에서 반원 부분의 넓이를 빼고 뭐 그런 식으로 반원을 여러 개 뺐다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이 도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몇 개를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린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도형, 꼭 원일 필요 없어요. 삼각형 이렇게 비슷하게 빼보고 삼각형 비슷하게 빼보고 삼각형 비슷하게 빼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근사치를 내는 거와 비슷하게 이 기본적인 이 표주박 또는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근사치라는 건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는 것을 통해서 근사치를 구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 세모, 네모 이런 간단한 도형을 통해서 어쨌거나 정확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걸 통해서 근사치를 추정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방식은 사실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아까 우리 이 표주박의 넓이보다 크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이거를 한번 우리는 심도 있게 활용을 해보려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누가 봐도 그냥 부정할 수 없이 이 표주박보다 넓이가 커요. 왜냐면 얘가 표주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표주박 안에 있는 이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어요. 뭐 지금 그림은 직사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이렇게 표주박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치면 아까 이거를 A, 이걸 B라고 했으면 이걸 C라고 해보면 이거는 사실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왜냐면 그 안에 이 직사각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볼 거는 약간 1번 과정이랑 2번 과정을 한번 결합해 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사각형을 이제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직사각형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려봐서 얘네들을 최대한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얘보다 큰 직사각형을 최대한 이 넓이랑 비슷하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얻을 수 있죠. 이 안에 그린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보다는 이 표주박의 넓이가 클 것이고 이 전체 둘러싸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것보다는 클 것이죠. 이거는 이것보다는 클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근사치만 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워낙 많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주박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적분이라는 걸 사실 배웠을 때도 우리의 시작점은 이 부분을 미세하게 쪼갰을 때 얘보다 큰 직사각형 하나, 얘보다 작은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하고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적분이고 미분이잖아요. 그처럼 이 여기서 또 다른 발상 하나는 사실 미분 적분의 그 활용을 어떻게 보면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일단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판에다 넣고 이 삼각형, 직사각형 주고 이 안에 최대한 이 도형의 크기에 맞게 넣는 그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최대한 끼워 맞춰보자. 그러면 그 오차를 그 과정 속에서 오차는 줄여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넓이와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 복잡한 현상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어떻게 보면
정리의 방식으로 네. 명확하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뭔가 궁금합니다. 사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일단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사치를 나가자 했고, 두 번째는 이 합, 표, 넓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세 번째 방식은 어떻게 보면 결국 두 번째 거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근데 저는 어느 학문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단위를 한번 설정해보자. 이게 사실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단위를 설정해보자가 뭔 말이냐면, 제곱센치, 뭐 제곱미터, 뭐 헥타르, 뭐 이런 넓이 공식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단 넓이 하나를 설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넓이도 우리가 구하고 싶다.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직사각형을 띄워넣고 싶어요. 근데 대신 그 사이즈를 우리가 최대한 줄여볼까요? 최대한 줄여넣어. 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뭐 밀리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단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든 이 작은 직사각형 또는 아주 작은 정사각형, 우리가 설정한 이 넓이 단위는 단위가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이 넓이를 더 실제랑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단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터라고만, 그러니까 1점 예를 들어서 64미터면은 이걸 미터 단위로만 표기한다고 치면 디테일하게 못 표기할 걸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우린 점점 더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단위를 실제로도 응용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공사장에서 이 넓이를 재을 때, 이럴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은 한번 표준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만들어 보자. 정말 작은 단위. 과학에서 원자 또는 수학에서 뭐 수론에서 소수 이런 것처럼. 그럼 이 정말 작은 단위를 만들었으면 이 단위로 이걸 몇 번 넣을 수 있는지, 아까 두 번째 거는 사실은 비슷하죠. 이렇게 몇 번 넣을 수 있는지를 세보고, 여기서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더 줄여보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줄여보고 더 줄여보고. 사실 이거를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이 극한인데, 극한을 얘기를 안 해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단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이 넓이와 거의 유사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단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실은 새로운 개념 정의에 대해서 네, 설명을 그렇죠.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새로운 단위를 개발했을 때 그 단위 하나를 구하면 네. 이 단위가 드러나는 값으로 전체 값을 구할 수 있다. 네. 요거를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첫 번째 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크기에 대해서 모호한 자연적인 현상, 아까 굴곡을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이때 물을 채우는 부피를 통해서 이 곡선의 넓이를 한번 추정해봤고, 네.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질량의 문제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부피와 질량에서 또 밀도. 밀도의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실은 크기에서 하나하나씩 쌓아요. 자연의 어떤 네.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곡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네. 네 가지 세트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공준을 보면 네. 어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선분을 그릴 수 있다. 바뀌지 않는 문제거든요. 네, 이건 사실 놀랐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선분을 선을 따라 다른 선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거리로 하나의 원을 네.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모든 직각은 같다. 서로 같다. 90도로. 그 다음에 평행성 공준에서 이거는-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직각, 그러니까 90도 180도. 플러스 90도 180도죠.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두 네.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룬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네.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 공준이 중요한 거는 5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와 본 거는, 우리 친구가 그동안 수학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네. 현상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많은 친구들이 항상 정답만을 추구하는데 네. 그렇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나 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아는 것에서 출발. 근사치를 찾아보는 거, 두 번째는 어떤 포함 간결한 문제, 네. 포함 문제로, 뭐 이건 집합으로도 네, 확산할 확장할 수 수 있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위를 설정. 어떤 정의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내린 정의, 즉 새로운 단위로서 적용하면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간단한 공식이 마치
유클리드의 계약처럼 네.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결국은 왜냐면 이제 거의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결국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도 아는 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가 뭐 거창한 걸 만들진 않았잖아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아는 걸 활용하는 거고 포항관계를 보는 것도 사실 아는 도형으로 포항관계를 본 거고 단위를 설정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유클리드 공주는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간단히 설정해놨던 정의들 또는 우리가 간단히 알고 있는 것들로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아무튼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그 이유도 아무튼 이야기가 좀 네.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친구들한테 수학에 대한 영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답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갈까. 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